정원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옥상에서 자기를 밀어버린 진태석의 소름 끼치는 손길이 느껴지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또렷이 떠오르는 기억들을 달래며 정원은 한 발짝 한 발짝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살인마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병 너머로 잿빛 하늘이 도시를 짓눌렀고 기자회견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영상. 진태석이 정원을 옥상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리는 듯한 장면. 불과 48시간 만에 전국을 불태운 그 영상은 세상에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진태석을 살인자로 처벌하라. 국민청원 동의자는 순식간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포털 메인을 뒤덮은 분노, SNS를 불태운 증오. 모든 화살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뒤편에는 영채와 세훈이 있었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저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세상의 방향을 비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영상을 조작했습니까? 왜 지금 밝히는 겁니까? 진 회장과 어떤 거래를 한 겁니까?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이크를 내려놓고 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광풍은 멈췄습니다. 옥상 영상은 조작 사건으로 정리되었고 진태석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종결했고 언론은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대가로 정원은 비자금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30년치 거래 내역. 정치권, 재계, 사법부. 진태석이 돈을 흘려보낸 모든 이름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17명, 검사 8명, 판사 3명, 재벌 총수 5명. 그 돈으로 묵인된 불공정 거래, 사기, 횡령,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장부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의 정점에 진태석은 없었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장부 속 이름들 위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자. 어르신 승인, 어르신 지시, 어르신께 보고. 정재계를 움직이는 진짜 중심. 그림자 정부의 왕좌에 앉은 존재. 사람들은 그를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김수석이 있었습니다. 김수석의 눈빛은 유명했습니다. 차갑고 권위적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눈. 수많은 재벌 총수와 정치 거물들이 그 눈빛 앞에서 말을 고르고 숨을 고르고 태도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사업이 승인되었고 고개를 젓으면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늘 판단하는 쪽이었습니다. 판단당하는 쪽이 아니라. 그날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정원 앞에서였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공간. 도심 한복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럭저리한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긴장이 먼저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김수석은 정원을 관찰했습니다. 가느다란 어깨, 조용한 숨소리, 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은 자세. 정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수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계산된 겸손도 없이. 이제 거래 상대를 바꾸셔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석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유를 보이는 듯 했지만 정원은 알았습니다. 그가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을. 비자금 계좌는 주한을 회장에게 있고 진태석 회장의 목숨줄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김수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정원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알았습니다. 가녀린 몸으로 진태석을 끌어내리고 건양그룹의 실세가 된 이 여자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자는 본인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김수석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이토록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김수석 쪽의 패가 힘을 잃고 있음을 감지한 정원은 어르신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어르신을 만나뵐 수 있는. 정원이 떠나자마자 김수석은 즉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은 2번 울렸습니다. 말하게. 어르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보고는 짧고 건조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건양그룹의 권력축이 이동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수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진정원, 진태석의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수석은 기다렸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침묵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정적은 곧 결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불러오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가 직접 정원을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을 보좌해온 김수석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누군가를 부른 경우는 이제 건양그룹의 싸움은 재벌 내부의 권력 다툼을 넘어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정원을 삼청동의 자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젊은 시절 배고픈 시기를 보냈지만 한때 정계 인사와의 인연으로 대통령 보좌관 자리까지 차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타고난 신기로 정재계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움켜쥐게 된 것입니다. 저택 별채에 있는 집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커다란 책상에 앉아 정원을 맞이했습니다. 창가에서 쏟아지는 햇살로 그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빛났습니다. 마차 동굴 속 호랑이의 2눈이 번득이는 듯 했습니다. 자네가 굳이 날 보자고 한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진태석 명예회장의 방식으로는 어르신도 더 이상 건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 자네의 계획은 뭔가? 진태석 명예회장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건양을 쇄신해서 어르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무리들은 이번 기회에 진태석과 함께 정리되어야 하고요. 이 말은 내뱉는 순간 정원은 자기 자신조차 믿기 힘들 정도의 힘이 솟았습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건 적어도 3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준비됐나? 예, 한혜라 고문, 김하늘 회장이 있습니다. 나가봐. 어르신은 가타부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 자리에서 초대되고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게 허락된 것이 그의 답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두 거부할 수 있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수석은 건양그룹을 찾았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직원들은 김수석의 얼굴을 보자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진태석은 가식에 찬 자신감을 보이려 했습니다. 회장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수석의 첫마디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건양의 거래 통로는 주한을 회장입니다. 현재 스위스 계좌를 손에 쥔 주회장이 진정원 본부장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짧고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손가락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김수석님, 이게 무슨...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수석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진태석은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딸 정원은 아버지 태석의 방식대로 자신을 배신하고 건양의 실세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정원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 진태석, 30년 전 살인 인정. 공소시효 지났지만 법정에서 자백. 기사 썸네일에는 법정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진태석. 주상철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던 그 순간의 표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열었습니다.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이 과거 법정에서 주상철 씨 살해 사실을 인정한 정황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살인자라는 사실 자체는 이미 법정에서 본인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아래 댓글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뭐가 중요함? 살인자는 살인자지. 이런 인간이 재벌 총수라니 역겹다. 진태석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30년 동안 건양그룹에서 일어난 모든 의문사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닐 거다. 파헤쳐야 한다. 댓글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00개, 5,000개, 1만 개.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손가락을 움직여 다른 기사들을 클릭했습니다. 진태석 치아 건양그룹, 의문사 7건. 재조사 목소리 커져. 살인 인정한 재벌 총수, 그가 지배한 30년의 그림자. 검찰, 진태석 관련 과거 사건 재검토 검토 중. 모든 포털이 같은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 어디를 눌러도 자신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윤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젯밤 10시경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언론사 전부입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모두요. 누가 흘렸어? 누가? 진태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사들이 동시에 같은 기사를 낸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힘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문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그들은 마치 썩은 고기에 모여드는 독수리처럼 집 앞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알아. 진태석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 나도 안다.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요 주주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다른 주주였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당장. 또 끊었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진태석은 전화기를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콰직.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0년.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넘긴 순간부터, 아니, 독배를 마셨던 정원의 연기를 충성이라고 착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의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진태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집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진태석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살인자로 낙인 찍었고 언론은 그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칼날은 이미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베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편 스위스 계좌에 있던 비자금을 반이나 빼돌린 공난숙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케이만 제도, 홍콩.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세탁되고 쪼개졌습니다. 대신 진태석의 요청에 따라 세훈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진태석은 사실상 세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날 배신한 놈. 처리하시오. 전화 너머 진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더 이상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실장을 불렀습니다. 세훈을 어디론가 보내세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신안 앞바다. 외딴 섬의 염전 노역장. 육지로 빠져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염전에서 일하며 하루 2끼 죽을 제공받는 곳. 탈출을 시도하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일하다 죽곤 했습니다. 구실장은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훈은 마대자루에 담겨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세훈의 복수심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염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물에 짓무른 피부, 채찍질과 굶주림.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사신처럼 그는 탈출했습니다. 어느 밤 만조대를 노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고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헤엄쳤습니다. 6시간을 헤엄쳐 육지에 닿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진태석과 공난숙을 처단하는 것. 세훈은 먼저 진태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염전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 그 모든 고통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진태석의 집. 세훈은 담을 넘었습니다. 경비의 순찰 루트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전 그 집에 살았을 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증오는 그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윤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세훈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아직 유효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소리는 죽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랐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진태석의 뒷모습. 정원에게 실권을 빼앗긴 뒤 그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승인. 김수석의 통보. 모든 것이 자신을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대낮부터 세훈은 벽에 세워진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땀에 젖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석이 돌아보는 순간 세훈의 골프채가 휘둘러졌습니다. 쾅! 진태석의 머리에 골프채가 내려 꽂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를 죽인 대가다. 세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골프채가 휘둘러졌습니다. 날 염전에 쳐넣은 복수다. 콰직. 진태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 새끼가. 진태석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쓰러진 채로 세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세훈이 비틀거렸습니다. 나라고. 골프채가 다시 휘둘러졌습니다. 진태석의 어깨를, 팔을,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콰직, 퍼. 피가 튀었습니다. 벽에, 책상에, 세훈의 얼굴에. 하지만 진태석은 놓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세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세훈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죽여 줄 거야. 세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책장이 쓰러졌습니다.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혜라였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그녀는 달려들었습니다. 탁자 위에 크리스탈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쾅! 크리스탈 병이 진태석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진태석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헐떡이며 세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도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어서 도망가. 어머니. 세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지금 당장. 한혜라는 세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운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진태석의 피인지 자신의 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는 한혜라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운은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난숙, 어머니를 죽인 또 다른 원수, 자신을 염전으로 보낸 그 여자.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투성이 남자가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저기, 손님. 세운이 뭉칫돈을 내밀었습니다. 주머니에 숨겨뒀던 현금. 염전을 탈출하며 훔친 돈. 말하지 마. 그냥 가. 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돈을 받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공난숙의 집.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세운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보였습니다. 세운은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공난숙, 나와. 당장 나와. 그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구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세운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비켜. 세운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실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운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세운은 염전에서 고생했지만 구실장은 전문가였습니다. 으악! 세운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자갈에 부딪혔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공난숙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두려움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실장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구실장은 세운을 꼼짝 못하게 붙잡은 채 공난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멈춰 섰습니다. 형사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진태석 살인 사건 용의자 진세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세운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며 그는 마지막으로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그가 가장 사랑한 여인의 품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홍세프의 예언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